이서진의 세계는 10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흰 천장, 기계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몸은 병원 침대에 나른하게 누워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들이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그녀의 숨을 대신하고 있었다. 피부는 혈색 없이 창백했고 근육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퇴화된 상태였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몸 안에 갇힌 채 깨어나지 않는 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병실은 늘 조용했다. 이따금 간호사들이 들어와 그녀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정맥 주사액을 교체할 뿐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무심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서진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고 흐릿하게 들렸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해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병실 안에 고여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다가도 금세 어둠이 찾아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그 모든 변화를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다. 어머니의 흐느낌,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텅 빈 병실을 채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들의 삶은 서진의 침묵과 함께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던 그들의 마음도 점차 지쳐갔다. 이제 그녀의 병실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모든 침묵 속에서도 유일하게 한결같은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쌍둥이 동생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서진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서진을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언니의 창백한 손을 잡고 때로는 언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는 언니의 병실 창가에 작은 유리 화병을 놓아두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 꺾어온 들꽃을 꽂아두었다. 그 꽃들은 병실의 유일한 색채였다. 흰 벽, 흰 침대, 흰 시트 속에서 작은 들꽃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언니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읽는 책은 서진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가장 좋아했던 고전 소설이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언니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언니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잡은 채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설령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서야 한다. 서연은 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언니의 모습에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언니의 뺨에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그것은 언니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서연은 언니의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은색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진이 사고 직전까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S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 펜던트를 자신의 목에 걸었다. 언니와의 연결고리처럼.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이 작은 펜던트는 서진의 과거에 대한 그리고 그녀의 혼수 상태의 원인에 대한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서연이 병실을 나선 후 병실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의 의식 속에서는 희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를 보았다.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점차 또렷해졌고 그녀의 몸에 연결된 기계들의 규칙적인 소리가 깊게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뇌리에는 흐릿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푸른 하늘, 그리고 섬광처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과 날카로운 굉음,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 모든 기억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로 맞출 수 없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서진의 몸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서진아, 서진아.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슬픔과 어떤 절박함이 띠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녀를 긴 꿈속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려 애썼다. 그녀의 몸은 마치 굳어버린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했다. 그것은 빛이었고 소리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온기였다. 10년의 침묵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간호사 대신 한수연이 와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어제 읽다 만책을 다시 펼쳤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어났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진실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책을 읽던 중 문득 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은 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서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그녀의 눈이 힘겹게 열렸다. 10년 만의 개안이었다. 서진의 눈은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움직여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그때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의 얼굴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거울을 본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자신과는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감정을 품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움직여 서연의 뺨을 만지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힘겹게 움직였지만 서연의 따뜻한 피부에 닿았다. 서연은 언니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서진은 서연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지난 10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혼란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든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이 쌍둥이 동생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자신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10년 만에 다시 뛰는 생명의 박동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10년의 공백을 채우고 눈앞의 쌍둥이 동생이 품고 있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세상의 문이 그녀에게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진은 10년 만에 눈을 떴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고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 이서연이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이 그녀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갔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만지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힘없이 떨렸지만 서연의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1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이한 연결감을 느꼈다. 언니, 정말 깨어났어.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뜨거운 눈물이 서진의 손등을 적셨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은 힘없이 돌아갈 뿐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을 하려 했지만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성대는 목구멍에서 쉰 소리만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그때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께 빨리 연락해. 병실은 순식간에 활기 넘치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서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몸에 연결된 기계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있음을 알리는 박동소리였다. 며칠 동안 서진은 기본적인 신체 기능 회복에 집중했다.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탓에 모든 근육이 퇴화되어 있었다.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세상은 그녀가 잠든 1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다. 휴대폰은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에서 화면이 가득 찬 형태로 바뀌었고, 거리 풍경은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듯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언니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고 언니의 재활을 도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기쁨과 안도감 뒤에 숨겨진 어떤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서진은 서연의 그런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혼수 상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은 채 서연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쉰 소리였지만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시선을 피했다. 그냥 사고였어, 언니. 10년 전 언니 차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어. 사고. 서진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빗소리,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 비명소리는 분명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아니야. 사고가. 아니야. 누가 있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도 없었어. 언니 혼자였어. 그냥 사고였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강한 부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비밀을 감추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처럼 흔들렸다. 서진은 서연의 반응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의 과도한 반응은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은색 펜던트로 향했다. 그것은 서연이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것이었다. 펜던트는 서진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 펜던트가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그때 그 펜던트 목에 누가 날 밀쳤어. 서진은 단어들을 힘겹게 내뱉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뒤섞였다.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목에 있는 펜던트를 낚아채는 듯한 감각. 그리고 강한 충격. 서연은 펜던트를 움켜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아무도 언니를 밀치지 않았어. 언니가 착각하는 거야. 그냥 너무 오래 잠들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의 과도한 반응은 서진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진실의 조각들이었고 서연은 그 진실을 필사적으로 가리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사고 직전의 일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로 맞추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작은 그림들을 보았다. 자신과 서연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이름. 박민준은 서진의 옛 연인이자 두 사람의 친구였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박민준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박민준과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친밀함이었다.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비밀스러웠고 그녀는 그 기억에서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재활 치료 중이던 서진의 병실로 박민준이 찾아왔다. 그는 훤칠한 외모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서진아, 정말 깨어났구나. 네가 이렇게 깨어날 줄이야. 정말 기적이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잡고 뜨겁게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에 차 있었지만 서진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편함과 경계심을 일궈냈다. 민준아. 서진의 목소리는 힘없이 나왔다. 그녀는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서연이랑 무슨 사이야?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때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박민준을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 오빠, 여기는 무슨 일로?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아, 서연아, 마침 잘 됐다. 서진이한테 병원 일 도와주러 왔어. 그런데 서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봐. 그의 말에는
서진의 말을 믿지 말라는 듯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눈빛 교환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다. 박민준과 서연은 단순히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혼수 상태와 관련된 비밀. 박민준의 눈빛에서 그녀는 위협과 동시에 어떤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었다. 이 순간 서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10년의 공백은 그녀에게 육체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미로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파편적인 기억들을 믿기로 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과 숨겨진 통찰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민준과 서연은 그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녀의 말을 얼버무렸다. 그들은 그녀의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진실을 향한 열정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회복기를 넘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서진은 침대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계절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10년 속에 숨겨진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큰 숙제가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 이서연과 얽혀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이서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박민준과 이서연의 눈빛 교환, 그리고 그들의 어색한 태도는 서진의 마음속에 강한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10년의 공백은 그녀에게 육체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미로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파편적인 기억들을 믿기로 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과 숨겨진 통찰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사고 직전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다시 떠올랐다. 흐릿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 급제동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 그 비명은 분명 여자아이의 것이었다. 서진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기억은 갑자기 끊겼다. 왜 서연은 사고 당시 혼자였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박민준은 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진은 병실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풍경은 10년 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고층 빌딩들은 더욱 높아졌고 거리는 낯선 차들과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낯섦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맹렬한 갈증이 타올랐다. 그날 밤 서진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과 서연, 그리고 박민준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그녀에게 기만과 배신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박민준의 미소를 꿰뚫어 보았다.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언니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식사를 도왔고 재활 치료를 위해 언니를 부축했다. 서연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서진은 그녀의 손길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다. 서연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진은 재활 치료를 통해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틈틈이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10년 전 사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그들은 사고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서진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병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이서진 환자 말이야. 깨어난 것도 기적인데 그 사고 사실 말도 많았잖아. 쌍둥이 동생이랑 약혼자까지 엮여서. 쉿, 조용히 해. 환자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약혼자,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박민준이 자신의 약혼자였다고, 그리고 서연과 그가 자신 몰래 만났던 것이라면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박민준, 그리고 서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 서진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다. 10년 동안 자신은 죽은 듯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녀의 삶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서연을 병실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아, 나한테 말해줘.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민준 오빠랑 너. 무슨 사이야?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불안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언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너희 둘, 나 몰래 얘를 만났지. 그리고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그렇지. 서진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자백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물과 사과는 서진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서연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서진은 박민준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사실 서연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들은 서진 몰래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진은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서연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올렸어. 나는 언니를 말리려 했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어.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차가 튀어나왔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 그리고 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숨죽여 흐느꼈다.
서진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펜던트를 낚아채는 손길, 그리고 박민준의 차가운 눈빛.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민준 오빠는 어디에 있었는데 그날 우리 차 뒤에 민준 오빠 차도 있었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사고 직전 백미러로 본 박민준의 차가 자신들을 뒤쫓고 있었다는 기억. 서연의 얼굴은 다시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언니, 그건 착각이야. 오빠는 거기에 없었어. 하지만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빛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서진은 서연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박민준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민준이 사고에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진의 재활 치료는 더욱 힘들어졌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직감과 파편적인 기억들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박민준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서연이 왜 그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병실 창밖을 내다봤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강한 열망. 그녀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그 10년 속에 감춰진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의 뇌리에서 또 다른 파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 직전 그녀의 체에 부딪혔던 것이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다는 기억. 그것은 박민준의 차였다. 그는 자신들을 뒤쫓아오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던 것이었다. 왜 그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서진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은색 펜던트를 바라봤다. 그 펜던트에는 작게 부서진 흔적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힌 듯한 흔적. 서진은 손을 뻗어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 안에서 펜던트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펜던트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펜던트의 깨진 부분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였지만 서진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다. K, J, W. 이니셜이었다. 누군가의 이니셜. 이 이니셜은 누구의 것일까? 박민준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사고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인가? 서진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비로소 숨겨진 진실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관찰력과 날카로운 직관을 발휘하여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 즉 쌍둥이 동생 서연과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전사가 될 터였다. 이서진의 뇌리에는 KJW라는 이니셜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의 부서진 흔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어떤 의도된 충돌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진실을 향한 갈증이 더욱 깊어졌다. 박민준과 서연이 감추려는 진실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서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10년 만에 제 힘으로 일어서는 발걸음은 불안하고 힘겨웠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만큼 강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병원 로비의 공용 컴퓨터로 향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옛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사고 날짜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녀의 사고를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다루고 있었지만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문의 교통사고 또는 재벌 3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기사를 클릭했다. 이서진 씨 교통사고, 의혹 증폭, 사고 당시 동승자 존재 여부 논란. 기사 내용에는 사고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목격자는 사고 직전 서진의 차 뒤를 따르던 검은색 외제차를 보았으며 그 차가 사고 직후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파손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검은색 차량의 흔적과 여성의 비명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다. 서진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기억이 맞았다.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박민준의 차가 분명 그곳에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한 줄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류품은 K, J, W 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은색 펜던트였으며 이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다. 서진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펜던트를 바라봤다. 이 펜던트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었다니. 그리고 행방불명 상태였다니. 그렇다면 서연은 이 펜던트를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KJW는 누구일까? 이니셜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진은 급히 컴퓨터 화면을 껐다. 서진아 여기서 뭐해? 서연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몸도 안 좋은데 왜 돌아다녀? 어서 병실로 돌아가자. 서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그리고 박민준도 그곳에 있었지. 왜 그랬어?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잡고 병실로 이끌려 하면서 낮게 속삭였다. 제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제발. 서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교차했다. 서진은 서연의 손에 힘없이 이끌려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서연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박민준과 깊이 얽혀 있었다. 서진은 병실로 돌아온 후 서연에게 박민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박민준은 지금 뭐해? 우리 약혼 관계는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은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진 후 민준 오빠는 나랑 결혼했어.
서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10년 동안 잠든 사이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과 결혼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 둘 다. 어떻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준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리고 언니가 깨어날 줄 몰랐어. 서연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다. 서연의 자백은 서진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서연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 또한 박민준과 공모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읽히는 극심한 두려움은 박민준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서연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서진은 박민준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KJ 뷰리루라는 이니셜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진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아, 여기서 뭐해?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위험하게. 서진은 박민준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절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의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보였다. 민준 오빠, 우리 결혼할 사이였지. 그런데 왜 서연이랑 결혼했어?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네가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으니까. 10년이야. 서진아. 10년 동안 내 옆을 지키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 서연이가 내 곁에 있어줬고 우리는 서로 의지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동시에 어떤 냉혹함이 섞여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사고는 네가 낸 거잖아. 네 차가 우리를 쫓아왔잖아. 그리고 펜던트, 이 펜던트 K, J, W 이니셜이 의미하는 게 뭐야 너? 누구를 죽였어? 서진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 펜던트를 박민준에게 내밀었다. 박민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펜던트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공포와 함께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진에게 달려들어 펜던트를 빼앗으려 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누가 말해줬어? 서연이 그 빌어먹을 계집애가 말했어. 민준의 격렬한 반응은 서진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박민준이 바로 사고의 장본인이었으며 KJ 느이추토인누는 그가 숨기려는 또 다른 진실과 관련된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서연을 협박하고 있었다. 민준은 서진의 손에서 펜던트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펜던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금속성 소리를 냈다. 박민준은 서진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네가 왜 깨어난 거야? 네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사고를 냈어 하지만 그건 네가 우리 사이를 들췄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펜던트,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서진은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한 결의를 보였다. 네가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JW, 넌 누구야? 누구를 또 해쳤는데? 박민주는 비웃듯 서진의 귀에 속삭였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넌 어차피 여기서 다시 잠들 거니까. 영원히.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주는 당황한 듯 서진을 놓았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옥상 문을 통해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오빠가 왜?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그녀는 박민준과 서진을 번갈아 보며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박민준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다. 박민준은 서연을 노려봤다. 네가 다 말했어, 인연이. 서연은 서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언니 괜찮아. 박민준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연을 밀치고 서진에게 다시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진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진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10년의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향했다.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박민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잊고 있던 또 다른 재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를 구해줄 것이었다. 이서진은 옥상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박민준의 광기 어린 눈을 마주했다.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서진의 뇌리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사고가 나던 그 순간 차창 밖으로 날아갔던 자신의 은색 펜던트, 그리고 그 펜던트가 부딪혔던 어떤 물체, 그리고 그 물체에 새겨져 있던 희미한 이니셜 K, J, W, 사기르카. 이 모든 파편적인 기억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뛰어난 직관력이 위험 속에서 빛을 발했다. 오빠, 그만해. 이서연의 절규가 옥상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박민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박민준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서연은 바닥에 나뒹굴며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박민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의 광기 어린 눈에는 오직 서진을 향한 사례만이 가득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박민준은 다시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옥상에 놓여있던 낡은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소의 파이프는 차가운 달빛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서진은 몸을 날려 박민준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옥상에는 낡은 환기구와 자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공격해오는 틈을 타 옥상 바닥에 굴러다니던 얇은 전선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전선을 자신의 손목에 단단히 감았다. 박민주는 소의 파이프를 휘두르며 다시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넌 여기서 죽을 거야. 서진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전선이 감긴 손목으로 박민준의 소의 파이프를 강하게 쳐냈다. 쨍 하는 금소금이 옥상에 울려 퍼졌다. 박민준은 휘청거렸다. 그의 눈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서진은 그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몸을 돌려 옥상 환기구 뒤로 숨었다. 이 빌어먹을 년이. 박민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환기구 주변을 맴돌며 서진을 찾았다. 그의 발소리는 거칠었고 숨소리는 몹시 불안정했다. 서진은 환기구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는 분명 그녀가 숨어있는 곳으로 달려들 것이다. 박민준이 환기구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서진은 환기구 위에 놓여있던 낡은 철제 덮개를 발로 차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박민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박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쇠파이프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다. 서진은 재빨리 달려나가 떨어져 있는 쇠파이프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들고 박민준에게 다가섰다. 말해, K, J, 차부엘이가 누구야? 왜 나를 죽이려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민준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를 보고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네가 감히 서연이 인연이 다 불었지. 어서 그거 내려놔. 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서연이는 아무것도 안 불었어. 모든 건 내가 직접 알아낸 거야. 네가 날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네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까지 말해. K, J, 퓨어리가 누구야? 서진은 소의 파이프를 그의 목에 겨누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아닌 진실을 향한 맹렬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민준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건 강지우야. 강지우. 그 이름이 서진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지우는 10년 전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대형 건설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다. 서진은 당시 고위층과 연루된 건설 비리 사건을 파헤치던 기자였고 강지우는 그 비리의 모든 증거를 가진 내부 고발자였다. 그녀는 강지우를 만나기로 한 그날 밤 박민준과 서연을 만났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 강지우는 어떻게 됐어? 네가 강지우를. 서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다. 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내가 실수했어. 그 자식이 서진이 너랑 접촉하려 한다고 했어. 그래서 막으려고 했어. 그 자식을 처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 차가 나타난 거야. 내가 고의로 박은 건 아니야. 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의 목소리는 변명과 함께 뒤섞인 절규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서진에게 전가하려 했다. 거짓말 마. 네가 날 죽이려 했어. 그리고 강지우는 어떻게 됐어? 서진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죽었어. 사고 후.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강에 빠져 죽었다고. 경찰은 자살로 종결했지만 내가 그 자식을 도망치다가 밀쳤어. 그 펜던트가 그 자식 목에 걸려 있었던 거야. 내가 박민주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10년 전 그날 밤 박민주는 건설 비리 사건에 배후 세력과 결탁하여 강지우를 처리하려 했다. 그는 강지우를 쫓아 서진의 차 근처까지 왔고 서진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했던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강지우를 발견한 박민주는 그를 강물에 밀어넣어 살해하고 펜던트가 그의 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옥상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박영호 형사와 경찰들이 총을 겨눈 채 진입했다. 박민준 움직이지 마 손들어. 박민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눈물, 그리고 절망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체념한 듯 두 손을 들었다. 경찰들은 박민준을 체포했다. 박영호 형사는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서진 씨,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서진은 숨을 고르며 박민준이 떨어뜨린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박 형사에게 내밀었다. 이 펜던트가 모든 증거예요.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KJW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강지우 씨의 펜던트입니다. 박민준이 강지우 씨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어요. 박 형사는 펜던트를 받아들고 서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서진의 뛰어난 관찰력과 진실을 향한 용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기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밝혀낸 진정한 해결사였다. 그녀의 손목에 감겨있던 전선은 이제 그녀의 투지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서진에게 다가와 언니를 부축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를 너무 두려워했어. 언니를 믿지 못하고 죄를 덮으려 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은 흐느끼며 서진의 품에 안겼다. 서진은 서연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다. 서연 또한 박민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것이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옥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잔한 바람이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광기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냈고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긴 싸움은 이제 막 끝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삶은 이제 시작될 터였다. 박민준이 체포되자 이서진의 10년이 넘는 고통은 비로소 끝을 맺었다. 병원 옥상에서의 박민준의 자백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10년 전 이서진의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박민준은
건설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강지우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서진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그녀를 혼수 상태에 빠뜨렸던 것이다. 강지우 또한 박민준에 의해 강물에 밀쳐져 살해당했고, 모든 죄는 교통사고와 자살로 위장되었다. 서진의 은색 펜던트, 그 안에 새겨진 K, J, W 다바자. 이니셜은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박영호 형사는 서진의 진술과 현장에서 확보된 박민준의 자백을 토대로 즉시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 비리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박민준은 강지우 살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 건설사의 비리도 함께 드러나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이서연은 언니 서진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박민준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협박 때문에 진실을 숨겨왔던 것에 대해 눈물로 사죄했다. 그녀는 박민준이 서진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였으며, 자신이 그의 곁에 남아 언니가 깨어날 경우 그 진실을 감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연 또한 박민준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피해자였지만 진실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서진은 서연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서연이 겪었을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쌍둥이 자매는 10년 만에 다시금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시작했다. 서진은 병원을 떠나 자신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 속에는 유행이 지난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서진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10년의 혼수 상태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동시에 숨겨진 재능과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기자들은 그녀의 드라마틱한 회복과 용기 있는 진실 추적에 열광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기적, 진실을 밝힌 용감한 기자라고 불렀다. 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박영호 형사는 서진을 찾아왔다. 이서진 씨, 당신의 탁월한 관찰력과 통찰력, 그리고 용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우리 경찰 특채에 관심 있으십니까? 당신 같은 인재가 절실합니다. 서진은 박 형사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기자의 삶은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은 전혀 새로운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을 인해 떨쳐냈다.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직접 범죄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결국 서진은 박 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기자의 펜 대신 경찰의 배지를 달고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강력계 수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결정에 가족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지지해 주었다. 특히 서연은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기뻐했다. 그녀는 언니의 선택이 자신에게도 속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혹독한 경찰 훈련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의 육체는 재활과 훈련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다. 그녀의 예리한 직관력과 뛰어난 관찰력은 범죄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사건의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특히 미제 사건이나 복잡한 범죄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아픔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실을 좇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민준의 재판은 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가족과 지인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서진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박민준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어느 날, 서진은 수연과 함께 강지우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강지우의 영정사진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진은 강지우의 사진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지우 씨, 이제야 비로소 편히 쉬세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남은 삶을 정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치유와 다짐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언니 옆에 서서 강지우의 사진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니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수호의 마지막 희생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충만해졌다. 박민준이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이서진에게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치유와 성숙의 여정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핏기 없는 병실의 흰색이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망, 그리고 새로운 목적의 색깔로 물들었다. 이서진은 강력계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사건의 작은 단서도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은 수사팀 내에서 전설이 되었다. 특히 미제 사건이나 복잡한 심리전이 필요한 사건에서 그녀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범죄 현장의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범인의 심리와 동기를 꿰뚫어 보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의 고통을 발판 삼아 다른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헌신하는 진정한 해결사가 되었다. 10년의 잠에서 깨어난 형사라는 별명은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과 직업적 능력을 동시에 상징하게 되었다. 쌍둥이 동생 이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서연은 언니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보며 자신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특히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 주력했다. 때로는 수사 현장에서, 때로는 법정에서. 서진과 서연은 이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채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강지우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서진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잠자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범인을 잡는 수사관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서진은 서연과 함께 한적한 공원에 있는 작은 추모비 앞에 섰다. 그 추모비는 불의의 사고나 범죄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추모비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에는 10년 전 그날 박민준의 추악한 범죄에 의해 희생된 강지우의 이름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실을 위해 용기 냈던 이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간접적으로 이서진 자신과 이수호의 헌신을 기리는 듯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서진은 강지우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를 손가락으로 조용히 쓸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슬픔과 함께 현재의 평온함이 공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지우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혼수 상태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추모비에 싱그러운 들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 꽃은 맑은 햇살 아래에서 순수하게 빛났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추모비를 바라봤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그들의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들도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슬픔을 나누는 유대감이 생겼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미래를 향한 확고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았다. 경찰 강력계 수사관이 된 후 서진은 특히 미제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한편에는 10년 전 자신과 서연 그리고 박민준이 함께 찍었던 낡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뒤집어 두지 않고 당당히 앞을 향해 있었다. 사진 속의 앳된 서연의 얼굴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실종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범인을 잡는 수사관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저녁, 서진은 퇴근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요하고 단조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슬픔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낸 모든 시련과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경험을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연락처 목록에는 이제 서연네 삶의 동반자이라고 저장된 서연의 번호가 있었다. 그날의 공범이라는 끔찍한 문구는 영원히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자매애와 밝혀진 진실이 남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먹을까?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곧바로 서연에게서 이모티콘이 가득한 답장이 왔다. 좋아, 언니 보고 싶어.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빛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용감한 수사관 이서진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강지우의 희생과 자신의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이서연과의 깊어진 유대감과 함께 새로운 의미로 충만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서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예기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